것들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인터배터리 프리뷰 같은 경우에는 음. 저희 이제 연초에 CES를 갔어요. 네네. CES는 워낙 큰 행사니까 맞아요. 각종 컨설팅 기관에서 CES 프리뷰를 만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거기에 대한 정보를 다 읽고 가야지 내가 CES를 음. 제대로 본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도 인터배터리 프리뷰를 만들자. 그래서 인터배터리의 주요 기업들이 어느 기업들이 나오고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를 이거를 사전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만들어가지고 미리 배포를 하자. 그래서 그걸 좀 스터디를 먼저 하고 오셔서 보면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보이는 게 맞아요.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30페이지 정도 되는 이제 프리뷰를 만들어서 사전에 다 배포를 해서 기업분들이 좀 숙지하고 올 수 있게 그런 거를. 이 프리뷰에는 주요 내용이 뭐예요, 그러면? 전체적인 참가 기업들이 리스트가 있고요. 들어가고. 리스트가 네. 있고 그다음에 어느 기업들을 좀 주요적으로 봐야 되는 주요 기업들이 어디인지 그게 보여 있고요. 저희가 제공하는 각종 프로그램들 뭐 애플리케이션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부대 행사들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해외 바이어들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다 모든 정보를 다 집약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워낙 많아서 생각보다 놓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사전에 스터디를 하고 오실 수 있도록 이거 북클래스로 네,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보내주는 거예요? 이거 북으로 만들어서? 네네네네. 그러셨군요. 이건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모든 정보에다가 네. 당신들이 좀 이번에 주요 잘 보셔야 되는 것들을 이렇게 뭐라 그러지 큐레이션도 해주고 네. 하는 형태까지 또 다시 축약해서 네. 정보 제공을 별도로 또 한다는 맞아요. 거네요. 근데 이게 홈페이지가 어떻게 보면 정보가 다 들어가 있긴 한데 한눈에 보기가 굉장히 어렵죠. 힘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 하나하나 페이지를 다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 놓치는 정보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이 있거든요. 네. 도대체 네. 어디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이제 올해 처음 시도를 한 건데 네네. 이제 이거는 해외 바이어 프로그램이에요. 이제 인터배터리가 이제 저희가 앞으로 계속 이제 가고자 하는 방향 자체가 글로벌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도 사실 해외 참가 기업이라 참가객이 많이 있지만 이걸 더 많이 끌어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 특히 이제 해외 바이어한테는 여기 와서 인터배터리한테 굉장히 좀 잊지 못할 그런 경험을 선사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모닝 프로그램을 처음에 이제 올해 처음으로 만들어서 이게 저희 그 코엑스 스튜디오 1호고거든요. 여기에서 요가 프로그램. 여기 스튜디오 이런 거예요? 스튜디오 1호에서 아침에 모닝 요가 프로그램을 근데 만들고 인터컨에서 자다가 와서 네, 와가지고 오셔가지고 네네. 이거는 한강 러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번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말고도 그 투어 프로그램들 원래 보통은 이제 하루 정도만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그 미팅을 하다가 못 가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토요일 때도 이제 전일 프로그램을 또 만들어가지고 한 3개 정도 프로그램 계속 돌렸어요. 그래서 참관객분들이 해외 바이어 분들이 네. 포스트 투어를 말하는 포스트 거죠? 투어예요. 네. 행사 끝나고 맞아요. 나서 포스트 투어 프로그램도 네. 그 프로그램이 저는 참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방금 말씀하셨던 어쨌든 남아있는 누군가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주는 것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큰 맞아요. 원동력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모닝 액티비티 프로그램이나 포스트 투어 프로그램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 거기서 또 인상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주최자의 섬세함과 그 인풋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다들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희 네,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맛있는 것도 많이 사고 해야 되겠어요. 네. 네네. 윤밥사님이 되셔야 되겠네요. 네, 밥상.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인터배터리 올해 이것도 처음 시도한 거예요. 인터배터리 굿즈를 만들어 보자. 보통 이제 뭐 참가 기업분들이나 아니면 이벤트 할 때 뭐 판촉물 많이 만들어서 주잖아요. 근데 그냥 판촉물 말고 우리만의 좀 아이덴티티가 있는 거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인터배터리에 특화된 해서 굿즈를 다 만들었습니다. 뭐 집업이라든지 뭐 양말 그다음에 그 가방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어서 기념품으로도 이제 제공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스투 투어인데 이게 저희가 아마 3회째 올해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분들한테 저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소재만 보고 싶은데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저희가 뭐 애플리케이션이나 프리뷰나 이런 이제 것들을 개발을 한 거고요. 도슨트 투어도 좀 이제 이거를 타겟팅을 나눠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장 중심의 투어, 그다음에 업계 종사자를 위한 기술 중심 투어 이걸 나눴어요. 근데 인터배터리가 업계 종사자도 많이 오시지만 그다음에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타겟팅해가지고 나눠서 이번에 진행을 했었는데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해도가 어느 정도 유사한 분들끼리 투어를 네. 하니까 훨씬 더 좀 좋은. 그쵸, 시너지가 되고. 프로그램이 일반 된 사람들 것 투어는 같습니다. 어떤 걸 하는 거예요? 일반인 분들은 주로 이렇게 배터리 주식 쪽에 이제 이슈가 되는 기업들 위주로 투어를 했습니다. 이야, 내년에는 저도 도슨트 투어에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걸 모르셨군요. 네네, 그 도슨트 투어가 있는 걸 몰랐어요. 네. 팀장님들이 안 알려주면 제가 잘 모르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부분도 올해 처음 이제 시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고객이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 업계 종사자분들도 계시지만 앞으로의 업계 종사자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도 그쵸. 이제 대학생인데 맞아요. 이분들과의 스킨십을 지금부터 우리도 해나가야겠다라고 해서 서포터즈를 했는데 총 저희가 한 30명을 선발을 했거든요. 근데 경쟁률이 5대 1이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원을 했고 네네. 2차 면접까지 봐서 정말? 서포터즈를 선발했습니다. 정말? 사실 저희도 놀랐어요. 오. 네. 근데 이분들이 네. 보통 화학과, 신소재공학과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배터리나 전기차 쪽으로 좀 취업하고 네네.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이분들은 이제 인터배터리가 계속 커오는 걸 좀 봤잖아요. 그래서 네네. 인터배터리 어느 정도 애정이 좀 있으신 분들이더라고요. 무조건 가서 거의 3일 내내 이제 보시는 분들 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서포터즈를 이제 저희가 뽑아서 기업 탐방팀, SNS 팀, 행사 지원팀 이렇게 세 가지로 운영을 했어요. 근데 기업 탐방팀은 포스코라든지 근데 가가지고 직접 이제 촬영하고 이걸 이제 유튜브 콘텐츠로 만들어서 올리는 프로그램을 했는데 너무 만족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기업분들 만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대학생이. 그쵸. 근데 가서 직접 공장 투어도 하고 담당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취업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행사 지원팀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1년 동안 뭐 소사이어티부터 해서 네트워크 프로그램 때 와가지고 이제 지원하는 업무를 하면서 기업들과 같이 또 인사하고 민글링하고 입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많이 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업 그 탐방팀 있고 네. 행사 지원팀 SNS. 있고 SNS 팀 있고. 네. 야, 네.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미디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제 CES가 이렇게까지 성장한 데에는 기본 바탕 미디어에 대한 관리를 정말 잘해서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인터배터리도 사실 미디어 부분을 좀 집중해서 저희가 관리를 진행을 했었고 그냥 언론이 좀 먼저 찾을 수 있는 그런 이슈 메이킹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한 게 도어 스태핑이라고 해서 약식 기자 회견이에요. 그래서 사실 배터리 기업들의 대표님들과 이런 취재하거나 질의응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한 곳에서. 근데 이제 이분들이 VIP 개막식에 참석하시기 전에 여기로 모시고 와가지고 미리 이제 사전에 기자단 풀을 구성해서 질문을 다 받았어요. 질문을 다 받아서 그 중에 이제 좀 무리가 없는 질문들을 선정을 해서 이제 질문을 던졌죠. 질문을 던져서 이제 기업들이 취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했었고, 그래서 여기에만 거의 저희 도스태핑 할 때만 100여 명의 기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네, 많이 취재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궁금했던 부분인데 이제까지 물어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한 곳에서 다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배터리 3자 대표님들이 다 오셨거든요. 여기에. 미디어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네. 너무 좋은 기회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보도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언론 쏟아지더라고요. 배터리 때문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 기자실을 거의 한 3층에 일부 공간을 다 블락을 해놓고 이걸 프레스 라운지로 운영을 했었는데 풀이었어요. 완전 풀이었어요.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전시는
이렇게 참여하시는 기업에서 알아서 프로모션 하시길 네. 내지는 보도 자료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좀 하길 네. 그쪽에서 우리가 큰 기업이면 우리가 좀 우리 보도 자료에 그쪽에 이름도 좀 써주고 네. 이런 식으로 소극적인 프로모션을 하다가 네. 이건 미디어를 모아놓고 정말 가장 핫한 분들을 직접 만날 수 있게 한 자리에서 네. 짧은 시간 안에 네, 맞아요. 이건 네. 이건 정말 이거는 품이 많이 들어가는 또 맞아요. 사실은 그죠? 네. 이거는 홍보실이 열심히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네. 품이 많이 들어간 주체자의 품이 맞습니다. 엄청 들어가는 역할인데 네. 네 대단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미디어데이도 원래 인터배터리에서는 개최를 안 했었어요. 근데 일주일 전에 처음으로 미디어데이를 개최를 했었고, 네. 이제 이때 저희가 인터배터리 어워즈 시상식을 같이 개최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N 주요 네. 기업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시상을 하면서 네. 이제 뭐 어떤 제품인지를 좀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기능을 넣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미디어 분들도 굉장히 많이 오셨고, 오히려 이제 보통은 엠바고가 있어서 개막일부터 보도자료 쏟아지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일주일 전부터 이제 보도자료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성황리에 개최를 그러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CES의 성공 방정식 중에 하나인데 네, 그죠? 맞아요. 어워드와 미디어를 네, 엮어서 네, 맞아요. 이 사람들이 사전부터 붐업 조성을 네. 잘 하고 네. 대신 또 미디어를 엄청 또 대우해주고 네. 또 관리해주고 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또 이 모든 게 사실은 품이죠. 네, 품이죠. 네, 품이죠. 굉장히 많은. 네, 굉장히 많은 품이죠. 근데 이런 거를 방금 이때까지 말씀 주신 거를 쭉 들어보면 네. 파트 3가 뭐죠 이게? 네. 국자로 넘어가기 네, 전에 국제로 넘어가는. 파트 3가 넘어가기 전에 이렇게 쭉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베스트 프랙티스들이 도처에 있었던 걸 다 결합을 해내는 과정이 네. 있었네요. 네. 짧은 시간 안에 그것도 이거는 1번 쉽지 않았을 것이다. 2번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배터리 산업이 워낙 큰 성장 산업이니까 그러면 우리도 할 수 있지. 돈도 많이 버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네. 성장 산업이니까 더 사실은 이 섬세함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맞아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해냈다는 게 저는 코엑스 다니면서 이거는 못 봤는데 파트 3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터배터리 유럽 전시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인터배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전시회이지만 결국에 이제 배터리 기업들이 희망했던 거는 뭐 유럽이나 미국 쪽에 있는 OEM사들을 맞아요. 불러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였는데 저희가 사실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뭐 포드나 막 이런 데서 많은 분들을 불러오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해외 진출하려는 기업들을 위해서 인터배터리가 그런 판로를 좀 개척을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인터배터리 유럽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2년 전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이제 이 하게 된 과정 자체가 처음에는 될지 몰랐어요. 왜냐면 독일의 그 전시회 메카라고 하는 독일에서 국내 전시회가 전시를 주최한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메세를 처음에 다 컨택을 했는데 메세들은 유관 행사가 있으면 절대 배정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희가 그래서 이제 코엑스랑 배터리 협회랑 같이 이제 유럽으로 가서 지역을 좀 순회하면서 미팅을 했었어요. 듀셀도르프 이제 전시 메세 담당자 분하고도 미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독일에서 제일 큰 에너지 전시회인 더 스마터 이 유럽이라는 행사를 하는 주최자랑도 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정말 경쟁자인 배터리 쇼 주최자와도 미팅을 이렇게 쭉 했었어요.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될까 하면서 미팅을 했었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에도 한국 배터리 기업의 약간 우수성을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니즈가 맞았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중에 선택을 한 게 미넨에서 개최하는 더 스마터이 에너지 유럽이라는 행사랑 쇼인쇼로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사진에 보이는 회사가 에너지 전시회거든요. 그래서 음. 태양광 전시회를 기반으로 해서 유관 행사들을 계속 붙여 나갔던 거예요. 그 에너지 저장 전시회, 충전 전시회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현재 15만 스퀘어미터를 쓰는 이제 독일의 최대 에너지 전시회거든요. 미넨에서 네. 그래서 여기 전시 주최자한테 그 중에 전시장 한 반을 이제 할애를 전시장 한 홀의 반을 할애를 받아서 여기에서 이제 인터배터리 유럽을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 한 몇 개 업체가 될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많이 있었는데 한 100개 업체 정도 저희가 모집을 해서 200부스 규모로 개최가 됐고요. 이제 다가온 5월에도 인터배터리 유럽을 3회째 개최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자칫하면 한국 공동관이 될 수 있어서 그렇죠. 한국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 유치에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오히려 해외 기업이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엄청 많이 늘었네요. 네, 독일이랑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참가를 해가지고 네네. 인터배터리 유럽 한 250부스 규모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네. 대단한데 이거는 뭐 한국 전시 주최자들이 현재는 베트남이나 네. 뭐 그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서 많이 이제 할 수 있는 구조들이 조금 쉬운 구조들이 마련이 네. 돼 있는 상황이라 현재는 네. 저도 베트남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구조들이 있는 건데 사실 메카인 독일이나 네. 미국이나 네. 이런 데로 우리가 직접 진출한다는 게 상상은 해봤는데 네. 현실이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건 간에 이 시도 자체는 굉장히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이런 게 사실은 그러니까 해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안 될 게 아니다라는 걸 이제 맞아요. 깨달으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좀 더 고민해서 글로벌하게 공격을 하고 진출을 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인터배터리 유럽까지 지금 저희가 개최를 했고 음. 사실 이제 인터배터리는 이제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도전들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기업들의 이제 수요처가 이제 유럽에서 미국으로 조금씩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오히려 미국에서 좀 전시회를 주최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이제 인터배터리 노스 아메리카를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까지. 네. 그럼 1년 내내 정말 네. 전시회도 전시회지만 각종 락인 이벤트와 네. 참관객 경험 이벤트와 네. 이런 것들이 이벤트가 끝도 없이 이어지는 네. 행사네요. 그럼 맞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여지는 거는 두 가지인데 제 생각에는 가장 이상적인 건 커뮤니티를 만드셨다는 거 하나랑 네. 경험 설계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셨네요. 네. 이거는 사람들한테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비즈니스도 비즈니스지만 네. 내가 거기 갔을 때 좋은 감정이었어, 좋은 기분이었어라는 거를 유지를 시켜주는 건데 네, 그렇죠. 그게 참 대단해 보입니다. 마지막 페이지가 장표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여기까지. 팀장님한테 저는 궁금한 게 생겼어요. 네. 이걸 진짜 다 만들어서 한다는 게 말이 쉽지. 네. 사실은 이게 뭐 말은 그러니까 전시회가 가장 일반인들한테 업체나 참관객들한테 제일 힘든 건 1년에 특정 기간에 잠깐 하는 거라는 게 사실 우리의 한계라는 느낌이잖아요. 네. 이걸 이어 라운드 플랫폼을 만들어 주면 그리고 커뮤니티를 탄탄하게 하면 나도 지속 가능한 장사를 할 수 있어라는 게 전시 주최자의 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마음이긴 할 텐데 네. 이걸 실현해내는 건 또 쉬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실현해내면서 또 커뮤니티를 유지하시면서 뭐가 가장 이게 진짜 락긴에 완벽하게 먹혔겠다라는 생각을 했으며 뭐가 가장 이건 요즘 위험한데 라는 생각을 했네요. 커뮤니티를 유지를 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사실 이제 저희가 정말 말씀하신 이어 라운드 행사를 하면서 느꼈던 건 참가 기업분들이랑 굉장히 좀 결속력이 다져진 것 같아요. 다져져서 올해 인터배터리 할 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배터리 업계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올해. 그렇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고 사실 지금도 막 엄청나게 좋은 상황은 아닌데 그래서 참가 기업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전시회 참가 여부에 대해서. 근데 저희도 사실 강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럼요. 아닌데, 근데 결국에는 믿고 네. 나와주셨어요. 네, 참가를 취소하지 않고 결국에는 동일한 규모로 대부분의 기업들이 나와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인터배터리 하기 전에 업계에서 약간 어떤 소문이 돌았냐면 원래 EV 트렌드 코리아를 같이 했었는데 네, 전기 자동차 전시회. 규모가 네. 너무 커지다 보니까 네네. 올해 별도로 개최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인터배터리만으로 이제 코엑스 정관을 쓴 거예요. 그래서 EV도 같이 안 하고 그다음에 배터리 업계가 지금 다 죽었고 주식시장도 죽었는데 참관계 누가 오겠어? 반으로 주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네. 네. 근데 참가 기업도 그대로 나와주셨고 참관계 분들도 전년도 수준만큼 오히려 네. 참가 기업 수가 더 많아지다 보니까 네네. 전년보다 더 많이 네네. 이렇게 오시게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인터배터리에 대한 약간 신뢰가 기업들과 쌓여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실제로 저희 그 전시회 참가하는 기업들이 1년 전시회 중에서 굉장히 많이 컷을 했어요. 예산 이제 경기도 안 좋아지고 네네, 불안이다 그쵸. 보니까. 그렇지만 모든 기업들이 인터배터리만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게 난 대단한 거라고 네. 생각해요. 저도 코엑스에 한 20여 년 몸 담고 나와서도 몇 번 이렇게 계속 가지만 주차장을 1시간 40분을 돌아본 건 처음이거든요. 이번에 인터배터리 갔다가 결국 주차를 못하고 길 건너편 투썸 플레이스에 주차를 하는 바람에 주차비가 무진장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락인 효과라고 얘기를 하지만 락인하는 방법이었다고 얘기하지만 이 방법들을 통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계가 많이 안 좋은 상태인데도 로얄티가 엄청 세다는 건 이건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네. 보여지는 게 전시회가 당연히 업계나 경제 이거를 플럭추에이션을 타지만 그 로얄티를 탄탄하게 가져가면 거기서도 어느 정도 리스크가 해칭이 되는구나 네, 맞아요. 라는 걸 보여준 것 같아서 네. 저는 그런 면에서 아주 이건 박수 쳐야 되는 전시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네. 또 하나는 참관객 경험도 촘촘하게 짜놓으셨고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경험을 굉장히 촘촘하게 짜놓으신 네.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한국 시장에서 충분하게 만족하지 않고 글로벌로 또 한번 도전해 본다라는 이 파이터 스피릿까지 아주 훌륭한 전시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도 이 전시 계속 하시나요, 윤 팀장님이? 네, 당분간은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참여하신 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근데 저희가 사실 전시회를 주최를 하면서 참가 기업들한테 감사하다는 얘기를 듣기가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요. 근데 인터배터리 참가 기업들 감사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거를 이제 반증하는 게 뭐냐면 저희가 올해 이제 규모가 2,330부스였어요. 2,330부스로 개최가 됐는데 올해 이제 전시 기간 동안에 내년도 신청을 받았잖아요. 2,400부스가 넘었어요. 이미 현장에서 2,400부스가 받은 넘었어요. 게 현장에서 받은 게. 그러면은 꽉 차버렸네 또. 이미 다 찼습니다. 이제 풀 부킹 끝났네요. 네. 대단한 이렇게까지 우리가 네. 이렇게 그 한국 전시회 중에서 로얄티도 세고 내년 것까지 이렇게 막 순식간 업계 현황이 안 좋잖아요, 네, 사실은. 맞아요. 업계 현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전시가 있었는가가 잘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제가 모든 전시를 아는 건 아니지만 물론 이제 정말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코엑스에서 주최하는 행사 중에서 이 정도로 잘한 전시가 있었나라는 생각은 최근에 몇 번 인터배터리 보고 느꼈던 바기는 해요. 그리고 또 패친 분들이 이렇게 아침에 막 러닝하는 거 올리고 막 이런 거 보면서 네. 후배님들 진짜 갈아 넣으시는구나. 코엑스 직원분들 막 갈아 넣으시는구나 이제는 막 이런 걸 느꼈고 하여튼 오늘도 우리 윤 팀장님 모시고 이것저것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를 잘 만들어가는 이런 과정도 좋은 샘플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걸 가지고 제가 글도 쓰고 논문도 쓸 수 있도록 정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네. 저는 굉장히 인상 깊은 전시회라고 생각하고
물론 하시는 분들은 뭐 쉽지 않은 일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요건 굉장히 좋은 샘플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잘 벤치마킹하는 전시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래야지 또 한국 전시 토양도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헬린마이스 디스커버리 236차 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